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도 그랬고요. 오늘 뉴욕 증시 이어받아서 국내 반도체 업종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또 보험, 금융업 등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 오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스쿨의 든든한 주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이 4월 CPI가 예상보다도 조금 둔화된 수치로 나오면서 오늘 증시가 나름대로 훈풍을 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충분히 좀 많이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5월 달에 시장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좀 잠시 코스닥이 좀 힘을 못 썼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증시는 좀 상승 탄력들이 조금 더 좀 빠르게 살아나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미증시의 분위기가 너무 좋게 나왔었죠. CPI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더 높은 그런 이제 좀 물가 발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부담감을 줬었고, 원래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그다음에 1월 달에 증시가 올라갔을 때는 시장의 방향 그다음에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겠어? 약간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증시의 상승률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시장이 좀 많이 깨지고 밀리는 상황에서는 또 금리 물가 지수가 좀 잘 안 잡히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조금 좀 늦춰질 것 같아. 아니면은 올해 이거 되겠어? 아니면은 지금 물가로는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연준 의원들의 이런 의견들이 막 시장에서 노출이 되고 그래서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난 거래일에 있었던 미증시의 분위기들을 보면은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좀 흔드는 요소가 됐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확실히 또 분위기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위쪽으로 상승 추이를 제대로 잡아주려는 이런 이제 추이의 움직임들이 우리 증시에도 또 분위기를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기대치 이하였지만 오늘 SK 하이닉스는 힘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도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과 같은 그런 연속 하락 장세를 좀 벗어나는 모습이 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테마적으로도 재료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순환매들이 계속해서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중간중간 짧은 등락률을 좀 보일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좀 반등의 기회로 그다음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요즘 집착하면서 말씀드렸었던 포트에 꼭 한 종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던 화장품주들도 굉장히 또 좋은 액션들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오랜만에 다시 좀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먹거리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오시는 분들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과 그다음에 전략들을 그대로 따라오시는 분들께는 우리는 4월달 이후에도 5월달에도 계속해서 또 좋은 결과치와 또 좋은 수익률들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내용들을 좀 잘 준비를 했습니다. 뭐 시장을 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긍정적인 시장에서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고, 시장이 조금 좀 삐뚤어지고 좀 밀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을 이기는 그런 종목들을 채택을 하면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5월 달에 조금 더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종목으로 또 넘어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는 1시간은 집중하셔서 열심히 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은 5월 시장이 말씀대로 좀 좋게 흘러간다면 우리 보고 계시는 상한가스쿨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수익 기회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어떤 특징주들 말씀 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은 뭐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통은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 방송도 그랬고, 그 지난 방송에서도 그랬고, 제가 직접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좀 특징주가 많이 돼서 그런 뭐 좀 리뷰 느낌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뭐 안 볼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뭐 굉장히 좀 좋은 액션이 나왔죠.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달성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시장의 많은 뭐 분석글들, 그 다음에 뭐 많은 이제 뭐 컨센서스의 의견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만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뭐 20만 닉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AI에 대한 열풍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잖아요. 반도체가 중간에 뭐 4월 달에 시장 빠지면서 약간 좀 삐끗했었던 흐름들은 있었으나, 그 AI 열풍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전력주, 전기, 전자주 이쪽으로 이제 뭐 흐름들이 이어졌었고,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이제 뭐 다른 방면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런 반등이라던가 이런 기회들을 틈타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뛰어 올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는 뭐 특징 종목이 되기도 했고, 중소형 종목들 안에서는 급등하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실제로 좀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이제 작년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좀 잘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HBM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이제 HBM을 뭐 집중적으로 좀 납품을 하게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계속해서 이제 뭐 독점 느낌으로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가고 랠리가 이어지려고 하면은 새로운 모멘텀들이 좀 더 붙어줘야 되는데, HBM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전망은 수요는 늘어나고 가격 상승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감이 살짝 소진이 돼서 차익 물량들이 나오긴 했지만, 뭐 다음 분기 실적이라던가 앞으로 이제 뭐 AI 열풍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제도약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4월 달 그다음에 3월 달에 많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마지막에는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으로 살짝 좀 삐끗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유니테스트가 바닥에서 제법 좋은 그런 반등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 오늘 또 이어졌었던 이슈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간 SK 하이닉스와 유니테스트가 HBM 쪽에서 이제 검사 장비를 협업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불어줬다. 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려서 아쉽긴 하지만 혹시나 뭐 종목 교체를 안 하시고 유닛 테스트를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는 그래도 제가 뭐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뭐 바닥에서 제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 또 좋은 성과들이 반도체 안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과거의 종목들까지 또 좋은 기대와 또 좋은 수익률과 그다음에 또 빠른 빨간불의 전환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충분히 좀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이 빅테크 인공지능 업데이트로 국내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또 살아났던 하루였는데요. 이 구글과 오픈 AI의 경쟁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또 오늘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신고가 썼죠. 말씀대로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 주도를 하면서 오늘 4.16%나 올랐고요. 종가 19만 3천 원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유니테스트도 다시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결국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종목 SK 하이닉스부터 출발을 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의 특징주는 아니에요. 오늘 뭐 별 움직임이 없었고 오늘은 지난 종가보다는 조금 좀 내려온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대하는 내용으로는 앞으로는 특징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었던 대두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바닥에서 좀 다지는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위쪽으로 이제 툭툭 치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시 거래량을 죽여가면서 다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좀 설명을 잘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때 앞 시간에 그 강의 앞쪽에서 이 종목을 제가 좀 앞으로 특징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먼저 좀 체크를 하면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뭐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뭐 대선 시즌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저는 부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명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잠시 후 뒤에 또 그 PPT 보고 뒤에 서서 강의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좀 썰을 풀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송홀딩스 말씀 주셨습니다. 대두 관련주죠. 이 중국의 공격 카드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 같은 종목이라고 하시고요. 자, 이 종목 근래에 많이 주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무정무역, 관세 전쟁이라는 키워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말씀 나오면은 귀를 쫑긋하고 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음 특징주는 자랑을 좀 한번 할게요. 네. 굉장히 박수를 받을 만한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 딱 이 시간이 지나고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히든 종목입니다.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이고요. 저와 또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 그 다음에 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같이 또 종목을 좀 체크해 보셨던 분들은 환호성을 좀 질렀었던 그런 종목이죠. 제가 추천을 지난주 목요일 날 드리고 다음날 바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좀 마음 같아서는 뭐 2차 매수 구간도 주고 음봉도 좀 더 눌러주고 갔으면은 더 예뻤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종목의 파워와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모멘텀의 접합점이 너무 좀 강했기 때문에 뭐 쉬지 않고 그냥 뭐 바로 상한가로 또 직행을 한 것 같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또 좋은 액션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매수가 대비해서 처음 제시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뭐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대략 한 40% 가량의 상승률, 그다음에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 좀 재료, 그다음에 시장에 돈이 쏠리는 이런 업종이라던가 테마 이쪽을 보면은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 다음에 이제 AI에 또 이제 많이 들어가는 전력을 위해서 그걸 뭐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프라 확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뭐 전력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전력주들 이런 것들이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제가 전력주 안에서는 뭐 서정기전이라는 종목으로 히든 종목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뭐 다들 올랐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시야를 좀 다른 쪽으로 돌려서 보니까 이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 뭐 저전력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각이 더 잘 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바닥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재료가 터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바닥에서 막 돌파한 자리에서 공략을 하다 보니까 뭐 운이 좋게도 그다음에 행운이 좀 따라줘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이런 또 행운이 좀 들어와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제가 토마토 TV에 와서 상한가 스쿨이라는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저는 또 혼자서 또 2번씩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 매달 뭐 2-3종목씩은 상한가 종목의 적중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 저는 열심히 종목을 고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통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좀 좋은 기운과 또 행운들도 잘 따라주는 것 같아서 급등 종목과 상한가 종목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와 그다음에 팩트로 이제 좀 검증을 해드리고 있죠. 다만 제가 좀 원하는 부분들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뭐 잘 올라가는 종목들, 그다음에 뭐 좋은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실제 수익으로, 실제 수익금으로 가져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여전히 마찬가지로 또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나간 종목은 지나간 종목대로 자랑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새로운 종목과 이 상한가의 또 후속주로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오늘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또 제 방송 흐름 따라오시면서 CJ트로닉스의 다음 후속 상한가 종목을 같이 좀 노려보시고 그다음에 또 저의 또 의견들을 또 들어보시고 마음에 또 통하신다라고 하면은 같이 매매하시면서 다음 좋은 결과치를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CJ트로닉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에만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6,16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또 종목이었는데 수익률이 벌써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 종목 정말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종목의 후속주는 또 어떤 종목일지 오늘 또 많이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역시 기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뭐 사실 시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뭐 주인공, 그다음에 뭐 가장 강력했었던 업종 테마 이런 거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화장품주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개장하자마자 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덜 올랐었던 종목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있는데 덜 올라간 종목들은 뭐 여전히 순환매를 보이면서 또 좀 잘 올라갔었죠. 일단 저는 오늘 특징주로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먼저 좀 선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강의를 통해서 화장품 종목을 얘기했을 때 또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그 다음에 장중 공개 방송을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면서 그 위치에서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제시를 해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요즘에 화장품 종목들에게 집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장품 얘기를 강의를 한 4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드렸던 화장품 종목들은 거의 다 뭐 급등을 하고 있고 뭐 좀 굉장히 또 좋은 상승률을 여전히 좀 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리아나가 뭐 지금 뭐 차트의 위치도 그렇고 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일봉상 차트에서는 많이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넘겨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여전히 뭐 바닥권에 있는 뭐 좀 덜 올라간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다른 특징주 중에 하나가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어. 그리고 여전히 견고하고, 그 다음에 부각이 덜 된 종목은, 충분히 이렇게 또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오히려 더 쏠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바닥에 있는 실적주로서도 저는 화장품주가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뭐 코리아나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의 상한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열광할 수 있는 테마의 색깔도 충분히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아쉽게도 화장품 종목들은 제가 뭐 그동안 많이 좀 노래를 불러드렸고 지금 대부분이 20% 이상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장품 종목들이 먼저 가는 종목들은 이제 스타트를 좀 하고 있고 저는 종목들이 좀 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직까지 나는 화장품 종목으로 하나도 수익을 보지 못했다, 좀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화장품 종목들이 왜 더 올라갈 것 같은지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바닥에 있는 마지막 순환매를 보여줄 수 있는 화장품 종목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좀 잘 따라와 주시면서 화장품 종목에 대한 저의 좀 브리핑과
제가 좀 계속해서 좀 설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좀 좋게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서는 제가 추천주로 드리는 종목을 잘 노리셔서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가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김정엽 전문가님은 조선주 그리고 이 K뷰티 화장품 업종에 굉장히 또 집중하고 계시죠. 화장품주, 오늘은 코리아나 또 말씀 주셨고요. 이 종목도 지금 24%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13.08% 상승을 또 추가적으로 해줬네요. 이 차트도 참고를 했을 때 코리아나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K뷰티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하시니까 K뷰티 화장품 업종 굉장히 또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 앱 키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장 대응 그리고 종목이나 이제 좋은 정보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톡방 입장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도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방송 입장도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목요일인데요. 또 열심히 주식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우리가 또 좋은 결과치와 또 좋은 수익률들을 많이 좀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 좋은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과 시장의 반등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흐름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남은 5월 달에 걷어갈 수 있는 수익들이 충분히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다음에 지지난주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죠. 우리 시청자분들 4월 달에 급락장이 이어지고 포트에 물려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새로운 특징주와 그다음에 새로운 유행하는 트렌드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물려있는 종목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장이 주고 있는 그 기회에 대해서 너무 좀 기회비용으로 버리는 부분들이 너무 좀 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현금 관리를 좀 현실적으로 좀 하시면서 새로운 수익을 좀 발생시키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서 그다음에 새로운 수익금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금과 물려있는 종목들을 좀 상쇄를 시키면서 계좌를 좀 개선시키고 현금을 좀 계속해서 좀 유동성을 좀 계속 돌게 하는 그런 매매가, 그런 이제 좀 개인적인 대응이 저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실시간 이제 좀 대화와 소통이 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이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이 잘 올라가고 막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가고 이런 거는 다 듣고 보고 느끼고 있는데 내가 가진 포트 안에서는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그거를 좀 손을 못 쓰고 있어서 그런 기회를 좀 가져가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저한테는 좀 보이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1월 달에도 잘했고 2월 달에도 잘했고 3월 달에도 잘했고 4월 초에도 잘하고 4월 중순에 한 번 삐끗하고 그 다음에 5월 달 계속해서 연일 또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을 또 열심히 골랐고 제가 생각하는 다음 순환매는 충분히 또 급등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열심히 또 좀 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좀 설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지금 시장에서 또 수익이 잘 나고 계좌의 수익률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이제 QR 코드가 있죠. 휴대폰으로 이제 카메라를 켜시고 여기를 이제 좀 비추시면은 저와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대화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링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제시드리는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한 리뷰라던가 뭐 AS라던가 아니면 뭐 시장에 대한 뭐 시황 정보들 그다음에 제가 실시간으로 뭐 드리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장중에 또 저랑 공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면서 만일도 입장을 해주시고 저랑 같이 또 5월달에 시장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번 좀 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지난 뭐 월요일이었나요?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8시에 진행을 하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열심히 또 설명을 드렸는데 방송 시간 안에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너무 좀 빨리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AS 종목으로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일단은 우리가 이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과 어떤 수혜를 얻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큰 그림과 큰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즘에 미국이 중국 건드리기, 중국 견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11월 달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이든도 그렇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이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심을 좀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그 자국주의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중국을 건드림으로써 이제 우리 그 미국 안에 있는 이제 뭐 노동시장의 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수 경기 회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대선 시즌의 분위기들을 보면은 뭔가 좀 뭐 약간 좀 뭐 친환경적인 아니면 뭐 미래지향적인 이런 정책들 그다음에 그런 공약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막 금리도 높고 막 경기 침체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약간 좀 경기 개선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약주들 그다음에 정책주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4월 달에 미국이 중국에 이제 관세를 엄청나게 이제 늘린다라고 그다음에 뭐 이거 이제 늘릴 것을 검토해봐라 아니면 뭐 지시했다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이제 좀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 이런 뉴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고 주장하는 바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그 싼 가격으로 너무 싼 가격으로 수출을 미국에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 있는 내수 시장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 근데 이제 뭐 중국 철강 안에서의 뭐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기업들은 그 국가 안에서의 보조금들을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좀 부분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싸게 수출함으로써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상쇄를 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 그 미국에 있는 뭐 철강 기업들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행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명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좀 건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4월 달에 이제 뭐 과거에 트럼프가 만들어놨었던 슈퍼 301조에 의거해서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를 뭐 3배 가까이 3배 이상 늘린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장중에 뭐 반응을 하기도 하고 뭐 특징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보면서 흐름들을 계속 보면은
바이든은 뭐 중국산 철강에 이제 뭐 꺼냈다, 뭐 이런 이제 좀 뭐 추가 정책, 관세 정책들을 꺼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뉴스를 보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죠. 관세는 관세로 보복을 하겠다. 이때 이제 시진핑과 미국의 주요 인사 블링컨이 만나가지고 이제 뭐 서로 이제 막 악수도 하고 막 이제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중국이 관세법을 또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때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런 거를 이제 좀 표출을 한 거죠.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개정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는 철광이랑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태양광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배터리 쪽에도 관세를 인상을 할 거야, 예고를 할 거야. 그리고 중국은 너네 그러기만 해봐, 우리는 보복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외에도 미국이 중국에 있는 뭐 물류, 그다음에 해운, 그다음에 조선 요쪽 기업에서도 약간 좀 부정행위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조사를 해보자. 슈퍼 301조의 일부에서 위반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K조선주가 요즘에 단기 모멘텀을 받고 잘 올라가게 된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철강, 알루미늄, 뭐 태양광 뭐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관세가 만약에 조선 쪽에서도 제대로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중국과의 이제 글로벌 점유율 1, 2위를 조선업에서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견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반사익 수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강한 업종이 조선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장기 투자 종목으로 많이 권장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4월 달이 흘러가고 5월 달이 이제 넘어왔음에도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기차에다가 관세를 뭐 25%에서 100%로 인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오늘 뉴스가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뉴스가 또 나오고, 계속해서 서로 간의 관세 전쟁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 뉴스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럼 얘네들의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지금 대선이 가까워지면은 뭐 트럼프랑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약한 기조로 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으면은 지금 뭐 철강주 쪽에 반응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마알미늄, 조일알미늄 이런 것들도 반응이 나왔죠.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서는 SDN이라는 종목이 2개월 사이에 한 8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막 건들고 있는 조선주들도 요즘에 52주 신고가 쓰면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기 무역 갈등에 대한 수혜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를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말고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이어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뭐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 격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아직 뭐 보복에 대한 얘기는 계속하고 뭐 칼을 갈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뱉은 말들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이 공격 카드와 보복 카드를 꺼냈었을 때 그럼 그 수혜가 어느 업종과 어느 섹터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또 재료가 부각이 돼서 한 번에 튀어가는 그런 이제 테마성 흐름들을 우리가 좀 잘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준비하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아래쪽에서 음봉에서 선취하고 매수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공격 카드와 발표를 낸다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될까? 첫 번째는 일단은 클래식하게 히토류 종목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 당시에도 2019년, 2020년도 이때 미중 무역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일단은 가장 좀 흔하게 꺼낼 수 있는 공격 카드가 히토류 쪽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그 당시에 테마로 많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이 히토류가 이제 일단은 뭐 반도체, 전기차, 풍력, 뭐 로봇, 뭐 태양광 요쪽에서도 이제 뭐 첨단 분야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주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뭐 중국에만 막 이렇게 이제 좀 매장량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중국이 지금 뭐 압도적으로 뭐 95% 가량의
점유율을 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히토류를 만드는데 지금 약간 좀 환경적인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좀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화하고 이러는 데는 비용 처리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실제로 그렇게 이제 좀 엄격하게 가진 않다 보니까 중국이 오히려 좀 재련을 하고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고 그럼 이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그 환경법에 대해서 막 비용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가 만들고 채굴하고 재련해서 쓰는 것보다 오히려 중국에서 사다가 쓰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돈이 좀 더 싸게 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중국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토류라는 게 중국이 이제 꺼낼 수 있는 약간 보복 카드, 뭐 수출 규제 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차트를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뭐 바닥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당장 막 급등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니까 좀 눌린 구간들을 이용해서 좀 선취하고 그 다음에 다음 뉴스가 이어지는 시기를 한번 좀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뉴스 기사를 한번 넘어갈까요? 이제 뭐 제가 좀 기대하는 바는 이제 뭐 보복 시사, 그 다음에 뭐 보복하겠다. 강대강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컨센서스에서 그럼 중국이 뭐 히토류를 제외하고 이렇게 미국에 또 관세 부과를 하거나 좀 공격 카드, 보복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대두라는 상품에 관세를 좀 세게 부여를 하면서 보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좀 분석글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빨간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중국이 미국에 무역 보복을 할 경우 가능성이 큰 부분은 식량인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두 보복 관세를 통해 미국의 농가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그래서 이 대두에 대해서 좀 한번 쭉 깊게 좀 봤더니 일단은 이 대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1등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브라질이고요. 3등이 이제 중국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으로 수입이 되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이 되는 품목들의 좀 비중, 순위 이런 것들을 봤는데 중국이 대두를 많이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1위 품목이 대두예요. 그 다음에 뭐 2위는 기계 설비 및 부품, 3위는 뭐 광물성 연료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와 있는데 대두 수입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전 세계에서 뭐 이런 내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그 다음에 뭐 가축들 이런 거를 키우려고 하면은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료를 만드는데 대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품목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또 가장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대두 같은 경우는 뭐 식용으로도 쓸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료용으로도 쓸 거고 뭐 공업용으로도 이제 쓰이는데 이 많은 사료용으로 쓰이는 이 대두를 이제 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굉장히 좀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국이 만약에 관세를 뭐 미국처럼 이렇게 때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많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 좀 동의를 하는 바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차트에서 단서를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미리 준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두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제 샘표 식품,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제시드렸던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인산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대두 테마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뭐 곡물주라던가 사료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좀 곡물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주요 국가들이 뭔가 좀 재난이 있거나 뭐 전쟁이 있었을 때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던 경우들도 있죠. 근데 요즘에 또 최근에 이어지는 뉴스를 보면은
곡창지대 브라질의 대홍수,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나? 아까 브라질은 대두를 만드는 세계 2위, 대두를 생산하는 세계 2위 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5월 달 들어서 뭐 대홍수 있었고 러시아에서도 뭐 서리 피해가 5월 달에도 막 있다 보니까 뭐 곡물집에 뭐 피해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 뭐 곡물주들, 사료주들 이런 것들의 반응이 바닥에서 좀 예사롭지 않은 느낌들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약간 시장 반사익 느낌들이 있는 그런 테마다 보니까 오늘은 좀 다소 조용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올라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좀 조용하고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살짝 좀 눌리는 구간들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매수를 하고 미리 선취하고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차트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이 최근 바닥에서 횡보를 좀 오래 하고 거래량 늘려주면서 위쪽으로 오르락 하다가 또 종가 밀리고 오르다가 종가 내리고 그 다음에 자리를 다시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래쪽에 매물대도 좀 받쳐주고 있고 이제 막 바닥 돌파하고 다시 좀 안착하는 이런 단계다 보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좀 부각되지 않을 때, 뭐 가격을 조금 낮게 줄 때 매수를 좀 하면서 같이 준비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다음 이제 뭐 관세 부과에 대한 뉴스들이 부각이 될 때 그때 이제 뭐 테마주로 떠오르고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면은 그때 뭐 익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또 좋은 테마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늦춰졌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이용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좀 복습 혹은 뭐 리뷰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본 게임으로 가야죠. 오늘 제가 화장품 종목들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화장품 종목들은 사실 제가 그동안에 뭐 강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점들과 준비해야 되는 이유들을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것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그대로 반응이 나왔고 제가 화장품 종목을 좋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강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설득을 시켜드렸던 게 사실이었고 결국에는 맞는 거였구라는 게 이제 뭐 검증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과 한국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과거부터 약간 좀 클래식한 화장품 종목이었죠. 최근에는 좀 새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더 빨리 오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 제조가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이제 이 상한가가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상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화장품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뭐 괜찮구나 실적주 느낌보다도 이제는 테마성 흐름들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구나. 시장에서 돈이 쏠리는 그다음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업종이 됐고 그런 테마성 흐름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구나. 여전히 상한가 종목들이 잘 나오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후속 종목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화장품 제조랑 한국화장품이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거는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1분기 호실적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뭐 좋은 상승률이 나온 거는 뭐 팩트이긴 하나 실적 이슈를 가지고 원래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그렇게 좀 흔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종목들이 개장하자마자 막 급등하고 갭상승하고 시간에 상한가 갔다가 실제로 본장에서도 상한가를 가고 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화장품 종목으로 돈이 쏠리고 이쪽이 좋다라는 거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방향에 있어서 다른 화장품 종목들도 다음 순환매를 내 차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강한 거래량과 더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우리 그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화장품주는 더 이상 중국 소비주가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실적주이고 거기에 이제 테마까지 입은 5월 달에 전망이 굉장히 유망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의 과거 역사와 좀 흐름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엄청 좋아했었던 그 시즌들이 좀 있었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코로나19 이전에는 K뷰티 시장이 중화권 수출이 또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그러니까 중국에 좀 많이 집중이 됐었던 그런 이제 화장품 시장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일단 뭐 사드 문제도 있었고 이제 뭐 자국 브랜드를 우대하고 선호하고 이런 경향들이 계속해서 좀 트렌드가 바뀌면서 한국 브랜드의 입지가 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특히나 약간 좀 중소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좀 스몰 브랜드들이 대처를 굉장히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좀 중국에서는 입지가 적어지다 보니까 살 길을 막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처의 뭐 다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코로나19 시기가 오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밖에를 못 나가게 되니까 홈뷰티, 그 다음에 뭐 클린뷰티 막 잘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열풍이 불기 시작했었고, 특히나 이제 북미권 시장에서 그런 열풍들이 불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막 계속해서 자기 이제 좀 밥줄을 찾기 위해서 수출 다변화와 요쪽 시장들을 공략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잘 먹히고 그때부터 이제 막 성장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대기업보다는 이제 약간 좀 스몰 브랜드들의 활약들이 좀 더 이제 높게 올라가는 그런 활약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뭐 복원이 되고 조금 좀 다시 좀 좋아지고 하면서 일본 쪽으로도 이제 스몰 브랜드, 뭐 인디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 좀 시야를 돌리고 막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막 집중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선전을 했다라는 평가가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현재 시점에서 결과치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보여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동력이 됐었고, 뭐 VT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마녀공장 이런 기업들이 요즘엔 또 신생 화장품 기업으로 좀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브랜드들이 뭐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뭐 신선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으면서 팬덤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뉴스 기사를 보면은 옛날에는 일본에서 그 화장품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K 브랜드들한테 좀 밀려가지고 막 일본의 화장품 기업들이 요즘에는 막 그 건강식품을 팔고, 그다음에 화장품은 밀리니까 막 다른 매출처를 찾고, 요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요런 뉴스들도 시장에서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K 컬처라고 그럴까요? 뭐 이제 뭐 K-팝, 그다음에 뭐 K-드라마 이런 것들이 한류를 타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넓어지고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유행을 좀 많이 타게 된 그런 영향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내용들은 제가 뭐 과거부터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들, 이제는 탈중국화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수출이 2배가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다른 뭐 이제 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은 뭐 오늘 검색하셔도 오늘 뉴스에도 나오고, 뭐 지난주 뉴스를 검색하셔도 K뷰티 이렇게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이들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화장품 수출이 2배로 됐고, 뭐 다음 화면 빨리 좀 넘겨볼까요? 그래서 뭐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온라인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혜는 충분히 또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자, 다음 화면도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는 또 화장품이 잘 팔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K뷰티 수출 총력 지원을 하겠다. 잘 팔리고 돈을 잘 벌어오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대요. 실제로 잘 팔리지, 정부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 그다음에 다음 화면도 볼까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식약처, 법제처에서 수출 지원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아마존을 휩쓴 K뷰티 봄 세일 판매량이 200%를 증가했다. 뭐 다 좋은 긍정적인 뉴스들밖에 없습니다. 다 다음 화면을 또 볼까요? 그리고 미국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인도, 터키, 멕시코, 태국 이쪽에서도 뭐 진출 전략과 전망이 또 좋은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5월 달에 그다음에 뭐 4월 말 5월 달에 이제 어떤 그 일정들이 있었냐면은 다음 화면 볼까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황금 연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제법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약간 이제 뭐 필수 코스로 K뷰티 성지 뭐 이런 게 이제 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어떤 거를 좀 많이 사갔나 이렇게 해서 다음 뉴스를 보니까 뭐 한중일 슈퍼 골든 위크에 올리브영에
뭐 전년 대비 매출 대비 막 220%가 늘어났다라고 해요. 뭐 화장품을 이제 좀 골고루 살 수 있는 매장이죠. 올리브영의 매출이 막 200% 늘어났다 그러고 홍대 매장 같은 경우는 뭐 400% 이상 올라갔다 그러고 그래서 뭐 이런 좋은 뉴스들은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화장품주랑 확실히 지금 화장품주의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갈 만한 충분한 명분들은 앞서서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뭐 2번, 3번을 강조해도 아쉬울 정도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화장품 큰형님 종목들을 볼게요. 첫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죠. 일봉상으로는 좀 올랐어요. 제가 제시드리고 이 종목이 한 20% 이상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 종목의 중장기 추세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이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월봉에서는 최근에 올라가긴 했지만 양봉 하나와 지금 이어지는 추가 조그만 양봉 하나예요. 이 종목이 과거에 2015년도 전에 많이 올라갔었을 때, 그 다음에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반등이 나왔었을 때, 이때 대비해서 지금 개선되는 폭과 그 다음에 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전망치들 이런 것들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바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과 더불어서 LG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실적 개선에 대한 내용들은 데이터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화장품 종목들이 좋다라고 했지만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은 저는 전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화면도 볼까요? 오늘 상한가를 간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입니다. 월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가 아니고 월봉 차트입니다. 자, 우리 그 차트를 조금만 당겨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이 월봉 차트를 보면서 2020년도, 22년도, 23년도에도 월봉 차트 안에서 이렇게 툭툭툭툭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죠. 이때 어떤 이벤트였냐면은 뭐 이제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후로 단체 관광이 들어왔다라는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코로나 시즌이 끝나면서 이제 그 의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라던가 그런 이벤트들, 모멘텀들이 툭툭 던져졌었을 때 이제 테마주로서 반응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윗꼬리들을, 그 다음에 이 매물대들을 몸통으로 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단발적인 뉴스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면서 주가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월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은 뭐 과열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이요. 제가 4월 달부터 이제 집착하듯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포트에 화장품주는 적어도 한 종목은 편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같이 공감하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시드렸던 화장품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었지만 좀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말을 좀 잘 들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생기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분위기와 내용들은 너무 좋잖아요. 같이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화장품 종목들의 장기 추세는 여전히 바닥이다. 그리고 실적과 테마가 다시 더해져서 5월에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제시드렸던 화장품주 추천주의 수익 랠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들,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더 욕심을 내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새로 이제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방송을 보고 그래, 화장품주는 이제는 준비를 해야겠다. 나도 다음 수익은 동참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아직 오르지 않은 바닥 종목들을 편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 종목들을 보니까 이제 완전 일봉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중장기 추세 말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일봉 차트의 바닥 종목들이 이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그동안에 제가 화장품 종목들을 왜 강조를 드렸는지 지난 흐름들 종목들을 보면서 빠르게 좀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22일 날 제가 온라인 제가 강의를 통해서 코리아나라는 종목, 여기 이제 날짜랑 제 얼굴 뒤에 화면 나와 있죠. 코리아나라는 종목 이제 보시면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제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무료 방송에 많이 입장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리아나 가격은 3,100원 이하 이렇게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그랬던 코리아나가 요즘에 또 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20% 이상의 상승률을 현재 진행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추천주였었던 토니모리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화장품주 관심주 제시 토니모리 이 종목도 지금 제가 제시 드린 이후에 많이 올라가서 40%가량 상승을 했어요. 오늘 시간에서 제가 원고를 쓸 때도 좀 올라가 있었는데 장 마감할 때 보니까 뭐 한 2%대로 상승분을 조금 좀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강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0%의 수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클리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집착을 이어가면서 히든 종목으로 5월 2일 날 제시드렸던 APR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온라인 무료 방송 히든 종목으로 제가 APR 이렇게 제시를 드렸죠.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대략 뭐 20%가량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또 근거 있는 화장품 종목들을 제시를 드렸고, 그 수익률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무료 방송 추천주들이 여전히 또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PNK는 아직까지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결론은 오늘도 화장품 종목으로 저는 히든 종목을 준비했고,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와 여기에 대한 이 테마의 순환매, 그 다음에 흐름 이음을 저는 다음 종목 제가 제시드리는 히든 종목이 이어갈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어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화장품주 급등 랠리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막 바닥을 돌파한 마지막 화장품 추천주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이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시가총액의 크기가 한국 화장품 제조랑 비슷해요. 근데 이번에 실적 이슈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 예상치들을 보면은 아직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실적 발표가 나올 그 예상치가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를 뛰어넘을 수준이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당겨서 보시면은 지금 주봉상의 차트가 그동안에 횡보하고 반응 나오면서 이제 막 바닥 돌파를 한 초입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위쪽까지 공간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CG트로닉스를 추천드리고 바로 상한가를 또 찍어 드렸던 것처럼 히든 종목은 항상 또 제가 열심히 그다음에 집중해서 종목들을 골라 드립니다. 제가 다음 후속 상한가를 도전하는 종목으로 채택을 한 종목이니까요. 오늘 8시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화방으로 입장하시고 거기서 링크 받으시고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셔서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많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열심히 설명드리고 다음 상한가 도전주로 자신 있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쉽고 빠르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QR코드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